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좀 편하게 집에서 쉬었다가 이제 내일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 이제 서울도 지나고 이제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전세 계약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봐서 특별히 교통부에서 어, 전세 계약 체결 시에 피해 예방 조치라는 그 글을 일단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전세 계약 체결 시에 피해 예방 사전 조치. 한번 피해를 받으면요, 이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어떤 것은 보면요,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래된 거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뭐 몇 년을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처음에 출발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수습하는 데는 10배, 20배, 100배 이상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라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 교통부에서 내놓은 그 내용을 다는 읽지 않고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건 빼고 꼭 필요한 사항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을 보면은 계약 전에 이제 주의 사항과 계약 체결 시 그리고 계약 후 그다음에 잔금 및 이사 후에 그 이제 주의 사항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다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난다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참고사항이 있으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 계약 체결 시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될까 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을 만약에 이제 전세라는 게 뭐 주택도 있고 아니면 영업장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본다면은 어, 먼저 불법 무허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전세 계약 전에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이거 얘기하면요, 내가 집 살 것도 아닌데 내가 집을 매매할 것도 아닌데 뭐 불법 무허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신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자, 그래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됩니다.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입업건축물로 찍히면은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은행에서 융자를 못하게 됩니다. 융자를 못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상태도 정상적인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지금 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세 가율이 적정한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혹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우리가 재산을 파악할 수 없고 해서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중개인은 사실상 이 그 부동산 중개인은요,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로서의 자기 권리도 이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생활에 일단 자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영업을 해서 이 이제 중개를 잘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영업을 해라, 이런 것도 좋아졌지만, 또 하나 더 무거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어, 부동산을 이 소개할 때 철저히 하지 않고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라, 이런 의무감도 크게 주어져 있어요, 부동산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 일단은 그 부동산 중개사가 그냥 계약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에게도 이제 그러니까 전세자와 또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어, 계약 조건에 이 전세 그 부동산 계약법에 보면요, 부동산법이 상당히 중개사법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강화되고 상당히 하여튼 그분들이 조금도 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법이 몹시 엄격하게 돼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물론 그분들을 잘 만나야 되죠. 그분들이 잘못 만나면 나중에 이제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 관계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선순위. 왜냐면 이 부동산 그 이제 임대업을 하신 분들은 좀 복잡해요. 집 하나 가지고 내가 작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것은 별로 큰 위험이 없는데, 임대업을 업으로 하신 분들한테 임대 계약을 할 때는요, 상당히 그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세 가율이 적정한지, 너무 싸도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너무 싸도 안 되고, 또 선순위 권리 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혹시 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그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이미 겪고 또 경험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해서 여러분께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나 한 번씩은 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잠시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대리인이 올 때 좀 특히 좀 조심하라 이거죠. 대리인이 올 때 임대인이 바로 오면은 별 상관이 없겠는데, 그때 신분증하고 확실히 확인해서 이분이 본인 임대인이 맞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맞는지 이제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뭐 대리인을 시켜서 쉽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일이 복잡해지면은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을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쉽게 뭐 아는 사이 뭐 이거 뭐 집을 내가 매수한 것도 아니고 뭐 전세 정도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표준 계약서를 어, 활용해야 되고, 권리 보장 특약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특약 사항을 좀 넣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적법한 중개사로 이혼 계약 체결 방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개사가 아닌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서 지금 채용돼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대신해서 중개사가 만약에 그때 부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해서 중개사를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중개사법에 보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중개사가 아닌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것도 일단 중개사법의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사가 없으면은 나중에 와서 다시 하더라도 계약을 사무원하고는 체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건물에 이제 매수할 때 많이 이제 찾아봤던 거죠. 근저당이나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또 아니면은 돌려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뭐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매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쉽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고가 나면요, 보증금이 없으면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잖아요.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 이사를 가니까 보증금을 사고가 나면은 내가 따로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전에 철저히 예방 조치하는 게 좋다.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에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는 전세 계약이 좀 낮지만은 매매 계약일 때는요, 그 매도자에게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에게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원래 매도자가 중개인한테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해주지 않을 경우를 예방을 해서 중개사는 혹시 이 건물에 어떠한 그 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권한이 있고, 또 매도자는 또 공인중개사에게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계약하는데 참고해라라고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중개가 된다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중개인하고 매도인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이제 뭐 전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새도 뭐 전세도 몇 억씩 하니까 그것도 뭐 그냥 뭐 내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금 그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고 나면 어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곤란한 입장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요. 전세 계약 후는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또 그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후 30일 이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뭐 30일까지 갈 필요가 없죠. 바로 계약하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재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잔금 뭐 이제 이사 후에 계약 체결 후에 권리 변동 사항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약 체결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동안에 이사할 때 중도금 내고 아니면 또 그 계약할 입주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왔는지 확인을 꼭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내놓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벌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위법이죠. 그런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걸려 놓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서 중개사가 중간에 일단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사가 그걸 책임을 지지만 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중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개사가 돈 다 내주면서 살게 해주지는 어렵잖아요. 또 뭐 그 권리 관계를 따지고 뭐 소송까지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이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 보증금 미반환 그 위험 해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그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알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면서 뭐 특별히 어떤 그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성의 있게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보기란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제 전화번호 밑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만약에 이거 추가 사항으로 지금 이거 전세 계약인데 매수했을 때 그 이제 그 관계를 제가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 만약에 매수할 때 매도자하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를 매도자도 얘기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그 무허가 부분이 있으니까 그 후속 조치로 너무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세입자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이 건물이 또 입업 건축물로 찍혀버리면 재산권도 행사하기 어렵고 또 전월세를 놓아도 또 그분들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전세금을 갖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넣어서 은행에서 보증금을 융자를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입업 건축물 찍히면은 그분들이 이 계약금 융자를 못해요. 이 보증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입업 건축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두 사람을 걸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안 되면은 소송까지 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게 또 소송까지 가고 하면 몇 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세 관계 또 아니면은 매수할 때 이럴 때도 뭐 이 계약 관계는 1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 번 잘못하면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전화를 가끔 받는데 어쨌든 이 계약이라는 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니까 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따져볼 것은 철저하게 따져서 계약 체결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훈 관계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